그 사람 손끝이 스치자마자 전제 안 깊숙한 곳까지 흠뻑 걷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가 쥔 열쇠가 우리 집 것만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체험의 문도 감정의 문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열쇠 하나로 시작된 거래는 몸과 감정까지 담보로 걸린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세 계약서를 쓰러 온 손님이 아니었고 저는 그날 집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제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53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요하다 못해 텅 빈 듯 흘러가지만 제 인생에도 눈부시게 찬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말 수 없고 무뚝뚝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늘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살림을 챙기시던 그런 분이었죠. 어릴 적 제 방엔 인형도 화려한 옷도 없었지만 별빛이 가득한 시골 밤하늘과 바람에 실려오던 플레음이 저만의 친구였어요. 학교 끝나고 논두렁을 따라 걷던 그 길. 유일하게 자유를 느끼던 순간이었죠. 나는 늘 도시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반짝이고 조금 더 뜨거운 세상을 꿈꿨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고모집에 올라가 서울에서 잠시 머물던 시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식당. 가게 계산대. 머머에서 짐을 옮기던 키 크고 깔끔한 남자. 그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는 조용했고 눈을 마주치면 피하지도 다가오지도 않는 묘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드는 눈빛이요. 첫 데이트는 한강변 벤치였습니다.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말 대신 손가락 하나로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 그 사람의 품에 안긴 날, 작은 고시원 방. 얇은 매트리스 하나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온몸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자마자 제 안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뜨겁게 터졌고 저는 그 밤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있으면 다른 건 없어도 돼. 그 말에 저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인생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결혼 생활은 처음엔 꿈 같았습니다. 둘이 힘겹게 빌린 작은 전셋집. 가구 하나하나 손수 들여놓고 돈 아끼려고 일회용 수세미도 반으로 잘라 쓰던 날들. 하지만 그런 불편조차도 그 사람과 함께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태어나고 새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며 조금씩 안정된 삶이 찾아왔죠. 남편은 말은 없었지만 성실했고 아이들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곤 했어요. 가끔은 제 등을 감싸 안고 말없이 체온만으로 대화하던 그런 밤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모든 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으로, 직장으로 집을 떠났고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지만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침대는 하나지만 마음은 다른 방에 있는 것 같았죠. 그는 늘 피곤하다고 말했고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제 눈동자에서 사라진 빛, 제 입술에서 멈춘 웃음. 나는 지금 무엇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모든 역할이 끝난 지금 나는 그냥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까? 그때부터였어요. 방 안에 있는 침묵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남편의 손길이 이제는 일상적인 인사처럼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내가 외롭다는 걸, 내가 그토록 누군가에게 원함받기를 갈망한다는 걸 그땐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들어온 거예요. 전세 계약하러 왔다던 그 낯선 남자. 그는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웃었지만 그가 열게 된 건 집의 문이 아니라 제 안에 닫힌 방이었죠.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걸 제게 맡겼고 저는 혼자 중개사무소를 오가며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온 남자와 목소리를 처음 나눴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젖은 톤.
낮은 울림이 가슴 안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계약 관련해서 직접 설명드릴 게 있어서 댁에 잠시 방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말투 하나하나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막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몇 초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하지만 눈빛은 정장과 달랐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지만 마치 계약이 아닌 다른 목적을 숨기고 들어온 사람처럼 그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걸 확인이라도 하듯 아주 깊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 구조 참 좋네요. 햇살도 잘 들고 하지만 집주인분이 제일 매력 있어 보이네요. 처음엔 그냥 영업 멘트겠거니 웃어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감정의 떨림은 그날 저녁 다시 한번 문을 열었을 때 전혀 다른 온도로 바뀌었습니다. 재계약서에 서명받으러 다시 왔습니다. 그가 말하며 내민 건 A사 서류 몇 장과 손가락 사이에 걸려있던 작은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이건 새집 열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민 열쇠에서 저는 이상하게 식은 금속 대신 묘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지나칠 때 짧게 숨이 들썩였고 그 순간부터 저는 긴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을 때 제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등 뒤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가 내뿜는 숨결이 제 목덜미에 아주 천천히 내려앉고 있다는 걸. 이 집 생각보다 더 따뜻하네요. 근데 그는 말을 멈췄다가 제 귀 가까이 입술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안쪽은 훨씬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포트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몸에 닿은 건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안 어딘가를 열어버린 것 같았어요. 감춰둔 욕망, 지원했던 감각, 단정히 묶어뒀던 끈 하나가 툭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뒤 천천히 돌아섰죠. 그와 제 눈이 마주쳤을 때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 단순히 계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마음만은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진우가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비워뒀던 제 안의 허공이 그의 체온으로 천천히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팔은 날렵하면서도 강했고 그 온기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삼켜지고 말았죠. 기억납니다. 그날 밤 집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어둠은 더 짙었고 시계 소리조차 낯설게 들릴 만큼 모든 감각이 그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입을 댔을 때 저는 짧은 숨을 흘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입술은 마치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도 능숙하게 저를 탐색했습니다. 목덜미에서부터 천천히 흘러내려오는 그의 숨결은 식어있던 감각 하나하나를 다시 깨워냈습니다. 제가 몰랐던 문이 열렸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감정의 스위치들이 켜졌습니다. 그의 손이 스치면 제 살결은 마치 햇살 아래 놓인 이슬처럼 투명해졌고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씨가 퍼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저였고 어디까지가 그였는지 어느새 경계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익숙한 듯 능숙했고 탐색하는 대신 천천히 곁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감정의 방, 욕망의 서랍, 그리고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본능의 문들까지. 그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나를 허락한 거죠.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흘러들어오는 느낌에 몸이 먼저 반응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잊고 있던 열기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끝과 숨결, 떨림과 속도로 대화했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오래전 잃어버린 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의 시트는 무언가를 흡수하듯 축축히 젖어 있었고 유리창엔 김이 서려 세상의 소리마저 차단됐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의 온도, 둘만의 리듬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제 몸의 열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에 낯설고 뜨거운 세계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우를 매주, 아니 며칠에 한 번꼴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는 계약 관련 점검을 핑계로 도면을 다시 가져왔다며 계약금을 조정할 일이 있다며 끝없는 이유를 만들어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초인종 소리가 이제는 무언가를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현관문 너머 저는 이미 마음이 반쯤 열린 채로 그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는 늘 문을 닫자마자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늘의 저를 점검하듯 눈빛으로 제 온도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시선이 내려갈수록 저는 숨을 고르게 되었고 피가 도는 소리를 내 귀 안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내 허리를 감쌀 때 이미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와 처음 함께했던 밤 이후 저는 더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잊고 있던 촉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갈망이 다시 살아나 있었고 그는 그런 제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엌 식탁에서였습니다. 서류를 펴던 그의 손등이 내 손끝을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이 스파크처럼 튀었어요. 제가 살짝 움찔하자 그는 잔잔하게 웃더니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허리를 감싸 안고 귀 옆에 입술을 댔을 때 숨결만으로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문은 열려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손에 쥔 펜을 식탁 위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날의 온도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벗겨져 있었고 그의 손끝은 내 몸을 마치 기억하듯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손바닥은 마치 불꽃처럼 피부를 지졌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와 나는 식탁에 기대선 채 말없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차가운 나무 재질의 식탁이 등 뒤로 스칠 때마다 그 차가움은 오히려 그의 손길을 더 뜨겁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리듬과 속도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널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도 날 원하고 있다.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그에게 무너졌습니다. 옷은 흘러내리듯 사라졌고 숨결은 짧고 자주 끊어졌으며 두 팔로 서로를 부여잡은 채 방안은 또 한 번 이불 대신 욕망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깊어질수록 위험해지는 법이죠. 그날 밤 남편이 예정보다 2시간 일찍 귀가했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식탁 옆에 널브러진 서류와 흐트러진 셔츠 자락,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순식간에 제 정신을 되찾게 했습니다. 어서 안방으로. 진우는 잽싸게 옷을 주워들고 다용도실 안에 몸을 숨겼고 저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식 안 간다며? 남편은 미심쩍은 눈으로 안을 둘러봤고 저는 식탁 앞에 남겨져 있던 물잔 2개를 뒤늦게 하나로 겹쳐 쥐었습니다. 아유, 아주머니가 잠깐 들렀다 갔어. 계약 관련해서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길래.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감지, 그리고 침묵. 진우는 조심스럽게 빠져나갔고 그 이후 며칠간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이 제게는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남긴 온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동안 저는 밤마다 이불을 덮고도 춥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다시 왔습니다. 이젠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제 방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젠 숨지 않을게요. 당신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하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을 때 다시 한번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깔린 러그 위. 노란 조명 아래에서 서로의 몸을 천천히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고 깊었고 숨소리조차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손끝은 말 대신 감정을 주고받았고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아내도 엄마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오래전 잊혀졌던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더는 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열쇠 없이도 들어왔고 저는 그를 기다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륜이라는 관계는 늘 긴장을 품고 있죠.
남편은 변함없이 조용했고 아이들도 이상한 기색은 없었지만 문제는 제 안의 죄책감이 아니라 진우의 집착이었습니다.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계약은 끝났어도 나는 당신과 계약 끝난 적 없어요. 그는 점점 대담해졌고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열쇠 아직 갖고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못해요. 가요. 제발. 그를 밀쳐내며 문을 닫으려는 저를 진우는 끌어안았습니다. 딱 5분이면 돼요. 당신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그와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던 날이었고 그 차 안은 마치 또 다른 방처럼 작고 짙은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 안에서 그의 손이 닿은 순간 저는 숨조차 삼킬 수 없었고 유리창이 흐려질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진우는 가죽 시트 위에서 마치 침대 위인 듯 저를 안았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늘 가장 잔인하고도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식탁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단호하게 말했죠. 그 중개사 너랑 무슨 사이야?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식탁에 묶여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겨우 입을 떼어본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우리 아파트 입구 CCTV, 낮 시간, 제가 집에 없던 날들, 진우가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나 없는 시간에도 혼자 들락거린 게 서류 때문이야? 그 물음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가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남편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큰 소리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소리에 제 심장은 완전히 주저앉았죠.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 한 문장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말없이 뺨을 후려치듯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쌓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씩 꺾여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진, 옷, 가전제품 모든 게 나와 상관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번호를 바꿨는지 꺼진 전화음만이 반복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주 쉽게 아무렇지 않게 제 인생에서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허름한 원룸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고 창문은 틀어져 있어 바람이 새어듭니다. 밤이 되면 온기가 사라진 방 안에서 스스로를 감싸 안아야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100번도 넘게 생각했습니다. 왜 진우였을까? 왜 그 손길에, 그 말투에 무너졌을까? 욕망 때문이라고 말하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아이들은 떠나고 저는 아내이자 엄마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서 여자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그걸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제 속에 감춰진 갈망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죠. 그 온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얼마나 비겁하고 차가운 것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그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단절이 그 어떤 고함보다도 저를 더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밤마다 비가 내리면 문득 그 차 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창문에 서린 김, 숨 막히던 열기, 떨리는 손길.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죄책감이라는 눅눅한 이불 아래 깔려버렸습니다. 그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 사랑도, 그 집도, 그 사람이 준 따뜻함도 모두 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때의 외로움이 다시 밀려올까 두렵습니다. 그 외로움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내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분류는 순간의 충동일 수 있지만 남는 것은 긴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사랑은 뜨겁지만
외로움은 더 차갑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